안녕하세요. 권중왕TV의 권중왕입니다. 오늘은 10월 23일 일요일 저녁입니다.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토요일 여러분들 광화문에 갔다 오신 분들 많으시죠? 어제 그 촛불 집회도 이제 한다고 했는데 촛불 집회는 그 보수 태극기 집회에 아주 눌려서 그래서 아주 킥스도 못했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갔다 오신 분이 말씀들 하시는데 완전히 강화문 일대 용산 일대가 아주 그냥 인산인해로 그냥 완전히 그냥 빽빽이다 찼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찰이 집계를 한 걸 보면 보수 집회는 뭐 3만 2천 명이 모였다. 그리고 촛불 집회에 나온 사람들은 1만 6천 명이다. 그러니까 절반이 되죠. 보수 집회하는 사람들의 절반. 아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대통령 때 촛불 시위하듯이 그렇게 우파 보수가 당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그런 경우가 되게 되면요 전국에서 다 모일 겁니다. 아마 내가 볼 때는 몇백만도 모일 거예요. 그쪽에 아주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그때 그냥 어설피게 하다가 촛불 집회 때 완전히 밀려가지고 촛불 집회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그다음에 문통이 들어오고 나라가 이렇게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가장 나쁜 사람들은 그 당에 있는 국회의원들 62명 유승민이 김무성이 하태경이 뭐 이런 사람들 다 있잖아요. 62명. 이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5년 동안 완전히 침체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본인뿐만 아니라 자식 때, 자손 때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찌게 자기 같이 당에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적군하고 손잡고 탄핵에 찬성합니까? 이 인간들도 아니죠. 거기에 끼어있던 사람들 지금도 국회의원 했던 사람들도 있고요.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국회의원 왔다 떨어진 사람도 있고 국회의원 또 나오려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요. 내가 완전히 쓸어버려야 됩니다. 쓸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다시는 이렇게 정당에 반대를 하고 뭐하고 하게 되면 그 후길이 엄청나게 파장이 오는구나. 그렇게 느끼게 해야 될 것입니다. 하여튼 어제는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보수 우파가 완전히 장악을 했답니다. 용산도 장악, 광화문에도 장악. 거기인데 이제 어떻게 정부에서 막혔지만요. 11월 5일날 토요일날 뭐 중고등학생들 뭐 촛불 시위에 가담시키는 일을 한다고 포스터도 방송에 드렸잖아요. 그거는 우리 기성세대가 막아야 됩니다. 학생들은 정치 그런데 그 우리나라 같이 하급 정치하고 배신의 정치하는 이 정치하는데 지금 거기서 가담하고 그 정치를 배울 그런 저기가 아닙니다. 학과 공부를 열심히 공부를 해서 앞으로 사회 나와서 이 나라와 이 세계를 위해서 큰 일을 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녁의 방송은 담배 논쟁, 담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배 값이 그 전부터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담배 인구는 더 늘었다는 거예요. 더 늘었는데 더 늘은 이거를 조사해 보면
젊은 사람들하고 여성들 담배 흡연자가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배가 더 많이 매출을 오른다. 제가 91년도 시의원 때 교육청의 예산이 이제 아주 열악하니까 학교에 이제 많이 그때 이제 학교를 좀 이제 짓고 또 학생들이 인천이 막 그냥 커져갈 때인데 91년도 교육청에 예산을 시 예산을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 당시 시의원으로 들어왔을 때는 시에서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하는 거는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없어요. 교육청은 뭐 그 당시는 문교부고 인천시는 그 당시 내무부 행정부 지방자치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서가 다르죠. 그때 시가 지원하는 것은 각 그 학교 구에 있는 도서관의 지원비 뭐 아주 미미하더라고요. 뭐 기백만 원밖에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렇게밖에 지원을 안 하는데 교육청의 예산이 아주 열악하니까 그 당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데 지원을 그것을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뭐 1년에 무슨 뭐 1,000억이다 뭐 2,000억이다 이렇게 하는 거가 쉽지 않잖아요. 일반에게서 하는 게. 그래서 지방세 받는 지방세 그 세목을 전부 조사해 보니까 지방세 중에 담배 특별소비세가 있더라고요. 담배를 팔게 되면 세금이 붙잖아요. 지방세. 그 담배 지방세가 그 당시는 1년에 한 400억 정도 되더라고요. 400억. 인천시의 담배 그 세가. 그래서 400억 정도면 적당하다. 그 당시만 해도요. 그래도 예산 지원은 없던 걸 갖다 만드니까.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담배 특별 소비세를 교육청 재정에 지원하는 걸로 도서관비라든지 도서관 정책회관 이런 데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주 조례를 만들어서 담배 특별 소비세를 전량 거치게 되면 교육청으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그때 만든 그 조례를 만든 것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교육청으로 넘어갑니다. 물론 학생들 학교에 지원하는 걸 갖다가 담배 특별 소비세를 갖다가 헌내는 것도 좀 아이러니하죠. 근데 지방 세목 중에서 적당한 걸 이렇게 지원하기 어렵더라고요. 뭐 등록세, 취득세 이런 거 같은 건 세금이 많은 몇천억씩 되니까요. 그런 걸 갖다가 그렇게 주게 되면 또 인천시 재정에 또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담배 특별 소비세를 교육청 재정으로 지원하는 걸로 만들었다. 아마 인천에서 그렇게 하면서 전국적으로 제 조사는 안 해봤는데 많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이 담배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담배. 지금 현재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전자담배를 생산하는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전자담배 그 협회 거기가 정부한테 소송을 했다는 거예요. 소송. 그러니까 자기들은 억울하다. 그래서 소송을 했다. 그래서 정부 소송이 지금 현재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재판이 열리겠지요. 그래서 그 소송했다고 그래서 그거를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하튼 담배는 뭐 백해무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담배를 피우면서 잠시 뭐 휴식의 어떤 그런 이점이 있는지 몰라도 뭐 폐 건강에 기관지 건강에 그다음에 혈액 뭐 혈관에 이런 데는 아주 치명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젊은 사람들이든가 여성들이 많이 담배 인구가 늘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끊으시고 다른 쪽으로 취미 활동을 좀 바꿔보시는 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담배 지금 현재 저기 저 담배 그 연초 그 담배 그 피우는 그거나 그다음에 전자담배 요즘에 길거리에 가면은 그 전자담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얀 연기를 갖다가 팍 뿜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쭉쭉 빨면 그게 전자담배입니다, 여러분들. 전자담배는 좀 니코틴이 좀 없고 인체에 좀 덜 저기 저 해가 있다 그래가지고 전자담배를 좀 피우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뭐 길거리 어떤 그 사무실 같은 큰 빌딩 밑에 가면 이렇게 가다 지나가다 보면 전자담배를 갖다 피워가지고 그냥 하얀 연기 구름 같은 연기를 갖다 한 뭉치게 뿜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전자담배입니다. 근데 그 전자담배 협회가 정부를 상대해서 소송을 했다는 얘기예요. 손해배상 선고 소송.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 손상 근거 없어. 전자담배 하는 협회에서는 얘기가 그러죠. 폐 손상에는 근거 없다 얘기하는 거고, 정부 측에서는 모든 담배는 유해하다. 활활 타는 전자담배 논쟁이 시작됐다. 전자담배협회 정부 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총연합회 폐손상 의심 사례 단 한 건, 정정 필요, 전문가들 의견도 엇갈려, 보도자료 정정에는 한뜻. 제가 볼 때는 뭐 과학적으로 이제 조사를 해서 이렇게 뭐 발표되겠지만 전자담배는 니코틴이 거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요. 전자담배를 니코틴이 없다고 하는 게 아주 확인이 된 건지 과학적으로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하튼 전자담배 협회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가 최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및 정정 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총연합회가 정부 측에 요구하는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총연합회 측은 보건복지부가 폐손상 의심으로 주장하는 미국의 사례가 현재 사라진 근거로 정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총연합회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미국 사례를 보면 한국에서는 금지된 대마 유래 성분 THC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고, 해당 권고 발표 당시 국내에서 발생한 폐손상 의심 사례는 단 한 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사례는 연초를 흡연한 사람에게 발생한 증상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학지 및 논문을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에서는 중증 폐렴이나 폐 손상이 발생한 예가 없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음에도 아직까지 보건복지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강력 권고 처분을 철회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 질병관리청이 지난 2022년 7월 21일 미세먼지 유발하는 길거리 흡연, 액상형 전자담배가 관련보다 더 멀리 미세먼지 확산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를 문제로 지적했다. 치자면 이건 세부적인 얘기고, 흡연을 지금 현재 하는 거나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나 폐 속에 신선한 공기를 흡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 문제가 있고
다 그거는 건강에 역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정부는 담배를 생산하기 때문에 정부의 생산한 담배는 자기들이 더 많이 팔고 그 시장을 틈새 시장을 액상형 전자담배가 생산돼 가지고 그 시장이 자꾸 확대되니까 자기 밥그릇 챙기기 위한 뭐 그런 지금 현재 서로 대치되어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소송을 해보아서 소송이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지요. 총연합회는 질병관리청이 해당 실험에서 사용한 미세먼지 측정 방식은 수분이 많은 곳일수록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광산난 방식을 채택했음에도 전기 내 수분 함유량이 높은 액상형 전자담배를 연초와 동일한 환경에서 측정 비교한 것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처사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측이 만든 금연 공익 광고에 대해선 일반 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 성분 함유량은 매우 큰 차이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모든 담배는 똑같이 유해하다는 잘못된 사실을 전제로 금연 공익 광고를 내보냈다며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액상형 전자담배도 연초만큼 유해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주고 액상형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인 원고에게 막대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볼 때는 제 밖으로 챙기기 아닙니까? 정부는 정부에서 연초를 생산해 가지고 그거를 시장을 더 많이 확대해서 많이 판매 수익을 올리고 액상형 전자담배 만드는 그 회사나 그 판매하는 그 소비자 협회에서는 자기들이 좀 더 많이 판매를 해서 더 수익을 올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서로 밖으로 챙기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야든지 시청자 여러분들 가급적 다른 쪽으로 취미를 좀 바꾸시고 뭐 액상형 전자담배라든지 그 연초 그 담배라든지 일단 우리 그 폐 안으로 이렇게 흡입한다는 것은 건강에 좋을 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젊은 그 학생들은 아직까지 성장 단계에 있기 때문에 모든 그 기능이 완전히 잘 다듬어지고 잘 연결되지 않았잖아요. 그런 가운데 흡입을 이렇게 한다. 담배를 피다. 그러면 폐가 나이 드신 보다 더 많이 나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그런 연구 결과도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또 여성들이 이제 많이 피고 계신데 요즘에 길거리 보시면 그 회사 직원들이라든가 또 뭐 대학생들 여성들이 이렇게 담배 피는 걸 이렇게 봅니다. 뭐 공원 근처라든지 이렇게 보는데 뭐 담배 피는 거를 그 민주국가 자유국가에서 본인들이 이렇게 하는 걸 갖다가 강제성 있게 하는 건 아니고 다만 저는 기성세대의 사람으로서 젊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좀 자제하고 건강을 위해서 다른 쪽으로 취미 활동을 하시는 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자담배 생산하는 정사담배의 그 판매 그 협회하고 정부고 소송이 붙었다. 정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선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이 이제 열리게 되면 재판하면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제 밖으로 참기 위한 그 서로의 그 법적 다툼이고 우리 국민들 전체를 봤을 때는 담배는 흡입하고 특히 젊은 사람들은 담배를 줄이고 그래서 건강을 유지해서 가정과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되고 일꾼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녁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일요일날도 날씨도 참 좋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운동도 좀 하시고 좀 공원이나 뭐 산이나 뭐 바닷가로 한번 바람쐬러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녁 또 편안히 주무시고 내일 시작하는 또 한 주의 월요일 심차고 당찬 월요일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중광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